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8일, 88데이네요. 88 하면 항상 올림픽 생각나는데. 네, 8월 8일 토요일 아침 활짝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MTN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반영의 반장 이종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덥죠? 무지하게 더워요. 예. 요즘은 그냥 이렇게 실내에 있다가 실외, 바깥으로 나가면 거의 사우나는 사우나인데 건식 사우나가 아니라 거의 습식 사우나 들어가시는 것 같죠? 습도가 높으니까 아주 그냥 아주 힘드실 거예요, 다들. 그래요. 이럴 때들 뭐 빨리빨리 좀 시원시원한 데로 조금씩이라도 놀러 다니시고 그러셔야죠. 예, 그렇게 해서 좀 기분도 좀 전환시키고 이러고 또 그러니까 여름엔 제가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시장이 요즘 그렇게 보였는지에 대한 이게 수급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휴가 때는 여러분들 너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빠진다고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좀 사면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럴 땐 개인 투자자들 실은 제일 좋은 게 휴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막 참가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들 많이 가세요. 그래서 오늘 뭐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죠. 다음 주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다들 휴가 좀 가셔야 됩니다. 국내로 계속 제가 한 2주 동안 떠들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또 됐네요. 여러분들 휴가들 가시라고 가까운 데라도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수를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돈들을 내수로 좀 살려주셔야지 그래야지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날 어떤 하나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들 가시라고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 같이 결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휴가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꼭 들어가십시오. 뭐 이미 가신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세요. 전 잠시 후에 이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판교에 사는 현준호라고 합니다. 판교에 사시는 현준호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연세는?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5년 정도요. 준호님 휴가 가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방콕에 있었습니다. 방콕에 그냥 박혀 계셨어요? 예,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래요? 예. 뭐 방콕을 갔다가 방글라데시도 경유하셨겠네. 아니요, 그냥 방글라데시는 좀 너무 더운데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시원한 에어컨만. 예. 방콕. 아니 왜 방콕에서 배 깔고 이렇게 굴르면 그게 방글라데시지 뭐. 그게 방글라데시면 딴 게 방글라데시인가. 우리 신호님 주식시장 항상 이렇게 있어 보시면서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예. 항상 이 여름 되면 휴가철 되면은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을 했어요. 휴가철 되면 이게 수급 공백이라는 것 때문에 실은 그 시장의 의미 있는 모습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번 주에 그거 보셨어요? 예,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요. 매주 그래요? 보기 때문에. 예. 5년 동안 경험해 보신 주식시장이 어때요? 제가 좀 했던 말이 저번 주에 그 했던 휴가철에 대해서 했던 말이 좀 공감이 가셨어요? 어때요? 예,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매도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이반장님이 말씀한 거 보고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코스닥은
많이 반등했잖아요. 그래도 저번 주 빠진 근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반등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예. 아유, 속상하시겠네. 예, 그래요. 우리 준호님 그럼 어떤 주식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 SNU 네, SNU요? 매수가 얼마요? 6,800원에 40%. 예, 또요. 그리고 현대건설 네. 36,000원에 3만 얼마요? 36,000원. 6,000원이요? 예, 예. 예. 40%. 40%예요? 예. 예. 두 개예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이 중에서 뭐 현대건설은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니까, 예, 종종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저거 하겠고, SNU가 궁금하시겠네요. 예, 예. 그죠? 예. 일단, SNU,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SNU 이제는 중국에서 올해 연말에 이제는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OLED 투자 얘기가 네. 작년에 계속 얘기 나오다가 계속 네. 연기가 되더라고요. 네. 연기가 계속 돼가지고 또 올해 연말에 이제는 한 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대규모 투자 수급이 되면 예. 물론 그때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네. 중국에서 이제는 대규모 투자 실패를 했을 경우 계속 이제는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인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가장 궁금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SNU. 일단 SNU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정확히 아시죠? 예, OLED 증축 장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OLED. 그래요. OLED 회사면은 어때요? 상당히 뭐 좀 특히 이 디스플레이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에서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요.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스플레이 쪽이 그동안 경기가 실은 굉장히 좋았나요? 아니요,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작년하고 올 상반기 정도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 실적은 내는 구조였죠. 예, 그래도. 그런데 예. 올 하반기부터 어때요? 올 하반기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연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다른 회사는 뭐 한다라는 말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NU 같은 경우에 특히 SNU부터 해서 그런 주식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이런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장사가 아주 잘 돼야지, 예, 장사가 잘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장사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익이요. 그쵸. 수익이 바로 꽂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 수익이 잘 꽂아지는지 안 꽂아지는지는 뭘로 나타나요? 아무래도 이제는 영업 이익률 이런 게 그죠. 네. 우리 실적 해석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먹혀. 진짜 일리가 있어.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일단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네. 그 회사가 더 올라가려면 그게 수익이라는 게 확실하게 꽂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바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SNU 같은 경우에도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SNU 같은 경우에 실은 디스플레이 장비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증착 장비인데,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잘 장사가 한 2, 3년 전에 어느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실적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죠. 실적이 이렇게 되니까 주가도 어떻게 됐겠어요? 하락되고 있죠. 같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답은 쉬워요. 뭐를 확인해 줘야 돼요?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예? 수익이요. 실적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나요? 이제부터 예,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예. 뭐예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데.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한다는 얘기. 맞아요.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뭐 반도체인지 디스플레이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의 단점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우리나라 장비 업체의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데 주로 이런 데하고 거래하는 애들은 이런 데에 절대적으로 많이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자 하나의 단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 말고도 중국 쪽에 꽤 많은 저걸 갖고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의 지금 가장 큰 저게 문제는 뭐냐면 중국 쪽에 있어서 매출을 확실하게 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중국 쪽 매출을 지금 얘네들이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중국 쪽 매출을 낼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지켜봤더니 중국 쪽 매출을 사실상 얘네가 제대로 올리질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주가가 흔들흔들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주가가 요즘 중국 쪽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한다고 하죠. 한다 그러죠. 그런데 진짜 이쪽이 지금 요즘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씩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한번 시장에서요, 신뢰를 잃은 종목들은 그거 아십니까? 시장에서 한번 신뢰를 잃은 종목들은 신뢰를 다시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대신 아주 확실한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 회사 주가는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예. 중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얘네가 지금 워낙 신뢰를 그동안 많이 일어나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중국에서의 매출이 진짜 확 어느 정도 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주가는 같이 어느 정도 상승 기조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저 SNU인데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죠. 예.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모습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상 지금 이 회사에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에 확실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그 확실한 모멘텀은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진짜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 회사 캐시로 막 이렇게 꽂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회사는 조금 올라가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예, 얘기. 승산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6,800원이다 4,300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조금은 더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올라와서 한 5,000원, 4,500원에서 5,000원, 한 5,000원 정도 근처까지 가면요. 일단은 갖고 계신 걸 절반으로 줄이세요. 절반으로. 예, 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일단 절반은 고가격에서 터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6,000원 정도 사셔서 34,000원. 예, 36,000원에 샀는데 34,000원 40%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건설주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내려왔는데 지금 갭도 있죠. 하락 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왠지 아실 거예요. 뭐 가계 종합대책 이런 거 발표해서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은 정부에서 죽이기가 어려워요. 정부에서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돈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잘 되나요? 잘 돼요? 아니, 안 돼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관광이 아주 뭐 끝내주게 잘 되는 나라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닌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나 이런 데 같이 관광으로만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태국이라든지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 그죠? 예. 이제 관광객이 오긴 있긴 있어도 어느 정도 그건 인정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부분들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좀씩 더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그러면 돈이 돌아야 돼요. 큰 돈이 어디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큰 돈이 돌만한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딜까요? 건설 그런 거겠죠. 건설이나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인데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가지고 지금 건설 쪽의 정책을 죽이는 정책을 필까요? 살리는 정책을 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정책을 피겠죠. 전 솔직히 말해서 가계종합대책이라고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했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나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금리 인하를 하고 LTV DTI를 연장하면은 가계부채가 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걸 모르는 뭐 정책 위반자라면 그 사람은 사표 쓰고 나가야죠. 3살이나 4살짜리 아이들도 알걸요? 그 정도는? 가계부채는 당연히 늡니다. 그걸 모를까요? 그거 알아요, 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전시행정으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아니 금리를 1.5%까지 사상 최대로 낮췄고 유동성을 풀고 그리고 LTV, DTI로 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피는데 당연히 가계부채 늘지 어떻게 가계부채가 줍니까? 그거 가계부채 는다는 걸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봤는데. 근데 거기서 가계종합대책을 갑자기 발표해? 그래서 뭐 가계부채란다? 그래서 건설을 혹시 죽인다? 그러면 뭐하러 LTV, DTI 연장 뭐하러 해요? 금리 인하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죄송한 얘기지만 전 전시행정으로 제 눈에밖에 안 보였어요. 왜? 매스컴에서 뭐 가계부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정책을 쓰시려면 한쪽으로 갈 때 같이 그쪽으로 있어서 힘을 보태는 정책을 해야지 한쪽으로 갈 때 속된 말로 중화시켜버리는 정책을 쓰면은 어떤 정책을 쓰나 마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본의 아베노믹스 여러분 시청자들도 똑똑히 아셔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일본의 아베노믹스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일본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라고 그 20년간 그 죽은 정책에서 그 20년간 그거를 피했다라고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인정받는 건 뭐냐면 한쪽에 어떤 그런 정책을 쓰면서 다른 정책들도 그쪽으로 같이 보탬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 근데 한쪽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중화, 속된 말로 희석시키는 정책을 써? 그러면 그 정책 쓰나 마나예요. 항상.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썼죠.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정책을 더 플러스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나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써? 쟤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럴 거면 뭐하러 LTV DTI 연장 뭐하러 합니까? 안 하지. 그렇게 겁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건설 경기 저는 살린다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갭이나 이런 부분 메꾸면서 어느 정도 상승은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계속 가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식은 우리가 시간표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왜라는 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조금 주식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시겠죠? 그래요. 예.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일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제작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 편하게 주세요, 전화. 여러분들 포트 이런 것들 다 보면서요. 중요한 부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는 저희 방송 자체가 전부 다 쉽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임시공휴일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휴가 가시라고 저희가 방송해가지고 괜히 또 그거 부르려는 분들 계시면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꼭 이번에 내수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들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8월 강의는요 8월 22일 날 있을 것 같아요. 8월 22일 날부터 다시 시작되니까요. 거의 뭐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은 됐는데 아마 오랜만에 또 성남을 갈 것 같습니다. 성남 상공, 성남 분당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갈 것 같으니까요. 오후 2시부터 8월 22일 날 저희가 22일 날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예, 수원에 사는 김선중입니다. 김선중님.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중님. 연세가? 예, 시에요. 그래요. 주식 경력은 한 2, 3년 되셨어요? 2월 초부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그래요. 3개월도 안 됐어요. 아이고, 진짜 얼마 안 되셨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케미칼이요. 예, 매수가 얼마예요? 73,200원에 30%요. 예. 다원시스 예. 42,600원에 30%. 예. 리코 예. 3,135원에 10%요. 이상입니다. 30%요. 호호호호호. 그래요. 방송에 의존해서 주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오래 안 됐어도 예.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그 강영 대표가 이거 방송하길래 이거 보고 계속 이걸 주시하고 있다가 산 거고요. 지지난주인가 그 강영 대표가 또 그 말씀 하시길래 또 이거 사봤습니다. 그런데 강영민 대표의 상승 통행을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했다가 만약에 그 주식이 안 돼서 대처도 못 하시면 어쩔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초보니까 공부 좀 해야지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걸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도 우리 김 선생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깨져도 김 선생님 돈 깨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벌면은 자기 탓, 깨지면 남의 탓. 항상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이유가 왜냐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시고 자기의 노력은 전혀 안 들어가시고들 그냥 무조건 의존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을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종목을 최대한 좁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종목 가지고 많은 종목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종목 가지고 그 몇 개 종목 가지고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혹시? 그렇진 않죠. 예, 예. 최소한 주식하시면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SK케미칼 왜 사셨어요? 뭐 지금 그때 강원 대표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공부 최소한 해보셨을 거 아니야. 뭐 계약하고 뭐 포리에시트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말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주가 올라갈 때 안 팔고 왜? 근데 이제 올라갈 때가 빠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야지 무섭지 뭐.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수익 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30% 사셨는데 하나도 안 파셨잖아요. 그죠? 예,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부리 저기. 아니요. 주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게 예. 예. 그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가면은 무조건 더 가겠지. 라는 마인드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 주식을 모르니까 올라가도 불안하고요. 빠져도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식을 모르면 제가 투자하는 데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항상 불안해요. 왜? 모르니까. 수익 난 사람은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익 난 사람도 불안해요. 왜? 그 수익 줄어들까 봐. 흔들고 다시 가는 건가 아닌가 모르니까. 왜? 그 주식을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SK케미칼도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판단하에 더 가져갈지 아니면 물량을 좀 줄여서 가져갈지 그걸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빠져. 이제 대책이 없어. SK케미칼 이거는 뭐 너무 쉬워요. 생명과학 쪽으로만 해가지고 제약 그리고 그린케미칼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SK케미칼이 주가가 이게 올라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SK케미칼 주가가 그린케미칼 때문에 올라갔겠어요? 생명과학 쪽 때문에 올라갔겠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요번에 9만 얼마까지 올라갈 때. 생명과학 같은데요. 맞아요. 생명과학이에요. 이 회사는 생명과학 빼면은 거의 시체예요. 그린케미칼 쪽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거의.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요번에도 그 한번 쫙 하고 오르고 할 때도 보면 결국 그 제약 쪽에서의 그 아주 큰 하나씩 이슈가 터질 때마다 쭉쭉 올랐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이제 더 올라가려면 생명과학 쪽이 돼야 되는 건 제약인데 제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계속? 없어요. 그죠?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죠? 가끔 봐요. 자주는 못 보고요. 예, 그죠? 예. 저희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이라면은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조심시켜드렸던 이유를 알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은 저희 방송을 잘 가끔 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제약주에 대해서 제가 경고했던 부분을 하나도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방송 정말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자기가 방송 믿을 수 있는 방송이라면 속된 말로 메뚜기 같이 왔다리 갔다리 보지 마시고요. 하나를 찍어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 머피의 법칙 같이요. 이 소리 조금 듣고 저 소리 조금 듣고 하면요. 투자 관점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되니까 타 방송 보셔도 돼요. 그러면 타 방송만 그냥 쭉 보세요. 저희 방송 보실 거면 그냥 저희 방송만 쭉 보시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
만약에 저희 방송 시청률 높이려면 무조건 우리 방송 보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요. 어떤 도움도 못 받아요. 잘못된 선택이든 잘된 선택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려면 그걸로 제대로 가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잘못된 걸 택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알려면 하나를 쭉 가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심지어 시청하는 방법부터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 방송 쭉 보세요. 저희 방송 안 봐도 되니까 그 방송 쭉 보세요. 우리 방송 볼 거면 우리 방송 쭉 보시고. 왜? 중요한 관점들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관점들을 못 들고 메뚜기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가 얼마? 요거 사면 되나? 요거만 얻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조정 한번 오면.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 공부하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면서 자꾸 주식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방송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프로를 딱 정하면요. 그 프로만 보세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그 프로만 보세요. 나 이반장 싫어. 예, 좋아요. 딴 프로 보세요. 그럼 그 프로만 쭉 대신. 이도 저도 메뚜기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분들이 드리거나 제가 드려도 몰라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김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게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제가 꼭 드리고 말씀.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제약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 제약주 당분간 안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 계속 왜 안 되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제약주가 자꾸 된다라고 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GDP에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그 증가율하고 주식시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시총하고가 거의 일치합니다. 전 세계가. 거의 중요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아직까지 갭이 한 2% 정도인가 1점 몇 프로 정도가 있기 때문에 1점 몇 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상승한다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왜?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약간의 또 틀린 구조들이 있는데 제약산업이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일본과 우리를 똑같이 시총을 그걸로 놓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주가, 제약주가 저는 매력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여러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량 조정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상담하면서 그거예요. 그냥 들고 30% 맞고 뚱 돼 있죠. 물론 이게 여기서 쉽게 꼭 끊어질지 안 꼭 끊어질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아직 제약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막 갑자기 많이 매수를 하면 올라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거 가지고 이 회사를 판단하기는 지금 이 회사 주가에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 만다를 말하는 건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한 거는 지금 의료 쪽만으로는 이 회사가 올라가는 매력은 이미 많이 좀 소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린 케미칼 쪽이 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린 케미칼 쪽이 갑자기 좋아지긴 어려워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야? 이건 어느 정도 대형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지만 계속 들고 가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가 된다는 소리죠. 왜? 올릴 만한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올릴 만한 요지를 다 썼다. 그런데 다 썼는데 그걸 대처할 게 있냐? 그걸 대처하려면 그린 케미칼인데 그린 케미칼이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그냥 한 30%잖아요. 한 20%는 매도해 주시고 10%만 가져가세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시스 빨리빨리 보겠는데요. 다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다운시스도 이거 그냥 방송 보고 그냥 사셨죠? 네. 그죠? 제가 이건 손절가 드릴게요. 이거는요. 한 3만 여기 6천 원 보이시나요? 3만 6천 원? 예. 종가 기준 이거 깨지면 무조건 손절 치세요.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요. 이거 4만 8천 원 좀 넘었으면요. 4만 7천 원? 요 정도 되면요. 이건 이익 실현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 선생님이 들어가실 종목 아니에요. 이건. 타이밍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코인데요. 미코 3,135원 10%인데요. 제일 그나마 김 선생님이 들고 가실 만한 종목이에요. 그나마 제일. 그런데 비중은 제일 작아요.
왜 계좌가 안 되냐? 바로 이렇게 내가 들고 가야 될 종목과 들고 가지 말아야 될 종목, 비중을 줄여야 될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은 이걸 제일 들고 갈 만한 종목인데 이거에 대한 비중은 제일 작아요. 예. 들고 가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한 비중은 높아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 계좌에서 예. 예. 그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김 선생님 일단 종목 선정이 여러분 종목 선정만 잘하면 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해도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게 상승 통행에서 여러분과 강 대표에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똑같은 10종목, 11개 종목을 알고 있는데도 강 대표 엄청난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별로 안 났다. 왜?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비중 둬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 종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더 캐포트에서 제일 비중이 많아야 될 미코는 제일 작고 비중이 적어야 될 종목들은 비중이 많고 이러면은 이제 포트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김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한 예. 프로그램을 정해서 쭉 보십시오. 그게 김 선생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에서 감사하고요. 꼭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이 귀에 딱 저도 어렸을 때 잔소리 듣는 거 싫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저도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다 알죠. 여러분 듣기 싫어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대한 시청자들한테 진정한 애정 없으면 잔소리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강 대표하고 같이 12월까지만 방송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부분 고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송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잔소리 지금 모를 거다. 나 안 보면 또 잔소리 그리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강주 사는 민주 엄마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민주 엄마요? 네네. 예, 연세가? 50대 초반이에요. 주식 경력은요? 좀 오래, 한 오래? 10년 넘는. 어유 고수네. 근데 그래요. 돈을 많이 잃었어요. 우리 민주 어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요. 예, 매수가 얼마요? 14만 원요. 비중은요? 40%요. 몇 프로요? 40%. 40%, 예. 그 다음, 금호석유요. 예. 94,000원에 40%요. 네. 또 있나요? 또 있는데 말씀. 예. 기아차가 있잖아요. 예. 기아차가 한 50% 돼가지고 75,000원. 50%요? 예. 비중이 100%가 넘는데? 그럼 130%인데? 100. 아니 그냥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자식 투자하고 돼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뭐 대충 뜻은 알겠어요. 네. 혹시 거기 누구 싸우세요? 아니 제가 출타해가지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그래요.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다 그랬죠? 네네.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네네. 왜 웃을까요? 비웃으시는 거잖아요. 아니, 비웃는 거 아닌데? 그러세요? 그거 많아가지고요. 예? 그거 플러스가 많아가지고요. 플러스가 많다고? 예, 그 뭐 40% 이렇게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민주 어머님 주식 10년 네. 하셨잖아요. 네네.
주식하시면서 돈 별로 못 벌어봤죠? 네. 예. 제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네네. 왜냐면 죄송한데 민주 어머님 네.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 어머님 주식 돈 벌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돈 안 벌으려고 주식해요? 아니,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할 때는 주식을 이렇게 손해를 안 봤어요. 응. 근데 이제 조금 알라고 하니까 그때부터서 이제 막 이렇게 생각보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왜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겠네? 연료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아, 그냥 여윳돈 있으니까 그냥 네. 뭐 깨져 돈 안 벌어도 상관없고? 벌면 좋죠. 아니 그럼 나는 궁금한데? 아니 돈 벌 필요도 없는데 뭐가 궁금해요? 상담을 뭐하러 해? 그냥 주식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게 즐거우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난 그게 더 궁금한데? 제가 즐거워해요, 주식하는 거.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좀 이거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주식 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분들이 주식의 목적은 수익 창출, 예, 돈 버는 거라고 거의 다가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난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굳이 난 돈 버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 드신 분은 치매 방지를 위해서 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굳이 손실을 봐도 괜찮아요. 왜? 치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나는 뭔가 한다는 걸 내가 스스로 느끼고 싶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진짜로. 자아 실현 하시는 분은 어때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져도 괜찮아요. 왜?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이분은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목적이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게 아니면은 실은 주식 가지고 손실이 나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아닌가? 너무 많이 지금 손해를 보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죠. 조금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익이 목적이냐 뭐가 목적이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버는 게 특별히 목적이 아니면은 이포트가 그렇게 이포트 가지고 제가 심하게 이야기할 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근데 제가 예. 이제 요즘은 주식을 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얼마 전에 좀 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제가 민주 어머님한테 조금 이게 상담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의 포트라면 이 포트는 빵점짜리예요. 앞으로도 빵점이고. 예. 네.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빵점이에요. 빵점. 이 포트는 돈 못 버는 포트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1, 2년 가도 돈 못 벌어요. 원금도 되기 쉽지 않은 포트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수익이 목적이세요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수익이 목적이면 제가 거기에 맞춰 상담을 하는데 수익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에 맞춘 지금 상담은 안 해드리고 오히려 그 민주 어머님한테 지금 맞춘 상담을 해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요. 민주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원하시는 부분이 뭐세요? 딱 그럼 그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그 주식 할 때부터 이 반장님 많이 프로를 보거든요. 예. 보는데 어느 순간 어디론가 가버리고 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 멋모르고 주식을 할 때는 그때는 수익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들었어요. 이제 여윳돈을 자꾸 넣다 보니까 커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신 게 뭐냐고 그걸만 딱 해드릴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급한 돈은 아니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까도 지금 이미 답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놔둬도 이거는 본전 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신 분은 급하실 게 없으니까 10년, 20년이라도 그냥 본전 될 때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 목적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포트 자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대형주로 돈 버는 시대는 적어도 한 1, 2년, 2, 3년? 적어도 2, 3년 안에 이제 대형주 가지고 뭐 내가 꽤 큰 돈을 벌어야 이제 그런 시대는 안 와요. 여러분들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았을 텐데 올해 시장 보면서. 올해 시장 보면서도 대형주에서 돈 벌겠다는 분들 보면 죄송한데 좀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그분들은 한 3년 지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큰 돈 못 만질걸? 예. 예.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신 있냐고 말하면 예,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로 막 몸을 무겁게 하면서 나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장이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이미 시장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트는 빵점짜리 포트입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렇게 몸이 무거워서는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작년부터 잘 보시면 제 방송 쭉 보셨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대형주 사시라는 말을 드리든가요? 아니요. 저 대형주 너무 좋으니까 막 대형주 뿅 가게 좋으니까 막 대형주에 미친 듯이 덤비세요. 이런 말 했어요? 대형주 좀 올라올 때도 제가 그 말 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작년부터 저 계속 몸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가세요. 올해도 계속 몸 가볍게 가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대형주 이제 안 돼요. 대형주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주로 돈을 이렇게 큰 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하는 어느 정도 꽤 큰 수익, 그걸 이제 나오는 시장이 이제 아니에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룰이 완전히. 근데 아직도 옛날같이 대형주는 뭐 불패신화로 해서 될 거야. 그런 거 없다니까 이제. 그건 돈 못 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거는 갖고 계시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본전은 가죠. 뭐 3년에 갈 수도 있고 5년에 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돈 버는 포트는 아니에요. 몇 년을 끌고 가서라도 본전을 뽑을 수는 있는 포트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본전을 지키겠다? 3년, 5년 뒤라도? 이건 3년, 5년 뒤라도 예를 들어서 본전은 와요. 대신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전을 찾는 게 목적이다. 3년, 5년 뒤라도. 그럼 전 이 포트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 포트는 빵점짜리 포트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3년 갖고 있을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전 찾는 데는 예, 괜찮은 포트예요. 예. 네. 5년이고 10년이고. 근데 그거면 좋게요. 예,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꼭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본전만 찾는 게 목적이다. 몇 년이라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걸 욕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신 중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방송하는 한도 내에서 딱 정하셔가지고 계속 한번 쭉 보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스피드 상담이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녹십자 셀. 예, 녹십자 셀인데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 30% 52,000원 지금 인데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상승하면은 일단은 그냥 실현이나 본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제약 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차트로 보시는 분은 여기서 지지 올라가는 거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지 실패 계속 실패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식을 매매로 하시는 분들 그림 보고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그리게 되고 그게 깨지면 불안해지고. 예. 실은 그게 안 깨져도 불안해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비중 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25% 1,900원인데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급등했죠. 실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오를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팜스토리는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일단은 그냥 매도해 주십시오. 예, 지지받고 다시 가는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일단 이건 여기서 매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종목.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주 전 특별히 지금 매력 이제 그렇게 약간 더 올라오더라도 전 매력 없다고 저는 뭐 관심 별로 안 두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5% 17,400원 뭐 이 회사 다 알잖아요. 내용 지금 특별히 더 이슈화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물량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적어도 이 가격 분차라도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쇼박스. 쇼박스는 은근히 이게 매력이 있긴 있어요. 지금 예 그쪽 부분들이 워낙이 지금 예 하반기에도 괜찮은 지금 실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투자할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오히려 이런 업종군들이 오히려 더 편한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직 추세는 타고 있으니까 아직은 더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손절 라인은 제가 한 7,000원. 예, 7,0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근데 10%밖에 안 돼서 부담은 없으니까 일단은 홀딩하고 그냥 조금 더 가보셔도 될 것 같아. 손절 라인만 잘 지키고 다음 종목.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신규 그때 다시 해가지고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패턴으로 따져도 이 패턴은 그렇게 나쁜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갑자기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홀딩하고 한번 가보세요. 다음 종목. 예, 웹젠입니다. 웹젠. 웹젠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관 매니저들도 요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젠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28,000원, 27,000원 깨지면 손절 치세요. 27,500원. 요 정도. 예, 종가 기준으로. 근데 왜냐면 기관 쪽에서도 웹젠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웹젠은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일부러 그 정도 27,500원 정도 드린 이유가 그 가격을 깨지면은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손절 치자고요. 근데 혹시 그쪽에서 관심 있던 기관들이 들어와 주면 이거 한번 오를 수도 있으니까 대신 손절 라인만 갖고 지켜볼게요. 다시 다음 종목. 예, 휴비츠입니다. 예, 휴비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15%. 예, 21,800원인데요. 지금 계속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데 글쎄요. 그다지 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건 같진 않아요. 그래서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는 흔들리는 건 참는데 19,5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500원. 19,500원 정도 깨지면 이거는 손절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아직 수급적으로 살아는 있는데 근데 이거 손절 라인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일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2부에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예, 스피드 상담도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휴가철 때는 수급 공백이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감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반등하고 막 흔들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목들 자체들을. 그렇기 때문에 전화 한 번씩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예, 지금부터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요. 전 잠시 후 2부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